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물류관리사 기초용어 정리 2강입니다. 물류관리론 2강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기본 물류에 대한 기초용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과 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마 이 내용도 시험 문제에는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류와 물류라는 게 뭐냐, 기본 개념부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상류는 상품의 소유권. 자,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제품이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상품이 되는 건 그렇죠. 소유권이 이전되면 제품이라 부르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하는 활동들, 이걸 우리가 상류의 모습이라고 불러요. 그럼 물류는 뭐냐? 물류 경로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보관, 관리 활동, 시간적, 공간적 효용 가치를 창출하는 것. 물류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한 효용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상품은 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금융, 보험, 보조 활동 있죠? 그 돈을 갖다 빌리거나 아니면 보험을 들거나 이런 보조 활동들은 상류에 속하고요. 정말 물건을 갖다 보관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포장하는 활동, 이런 것들은 물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상과 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상물이 분리해서요, 과거의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는 이렇게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업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는 이 영업소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있었는데 이 소비자들한테 주문을 영업소가 받았어요. 영업소가 받고 그 다음에 배송도 영업소가 해주고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영업소가 가져와서 물건을 떼왔습니다. 즉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문도 영업소가 받고 배송도 영업이 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도 영업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보관도 영업이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있냐면 물류라는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업의 안에 들어가 있었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상과 물이 결합되어 있던 시대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영업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뭐냐?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비용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즉 뭐냐? 부족해서 판매를 못하는 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문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제품이 계속 쌓여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고가 관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선은 재고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 판매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리는 안 되더라도 판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 수익은 나는데 창고에서도 훼손되거나 도난되거나 손실되거나 망실되는 게 생겨도 정리가 안 되는 단계가 예전에 상물이 결합되어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구조로 가져왔다. 근데 상물이 분류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 지금 이렇게 되면 차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상물이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상물이 분류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공장은 그대로 있죠. 공장은 그대로 있는데 영업소가 조그맣게 있고요. 여기 물류센터가 여기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렇게 그대로 있겠죠.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문은 영업소로 들어갑니다. 주문은 영업소에 들어가는데 이 영업소에서 주문을 종합해서 물류센터로 주문이 들어가요. 그 물류센터는 공장하고 다이렉트로 물건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는 순환 배송을 하겠죠. 그쵸? 배송을 하고 다시 물류센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각각의 소비자를 영업소에서 차량으로 직접 대응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상물이 분류되고 나서는 물류센터에서 소비자들을 대응하게 되고 영업소는 주문만 받는 거예요. 영업소는 뭐만 하면 돼? 주문 관리만 하면 되죠. 주문 관리만 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는 재고 관리를 따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과 물이 지금 분류된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는 낱개 하나까지 재고를 정확하게 관리하게 되고 주문은 주문만을 체크하다 보니까 다른 걸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공장은
그죠? 물류센터하고만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차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효율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과 물을 분리는 물류 합리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운용이 따로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나 부피가 큰 제품일수록 상물이 분리되면서 분리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배송 차량의 적재율과 수주 통합으로 인해서 배송 차량이 회전율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물류 거점을 통해서 운송 수단으로 운송 단계가 통합되고 차량이 대형화가 됩니다. 즉,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대형 차량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물류 활동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물류 거점을 갖추게 돼서 자동화 및 기계화가 가능해집니다. 즉, 이전에는 영업소에서 관리할 때는 영업이 예하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영업소가 주가 되고 물류가 부가 됐다면, 지금처럼 나뉘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물류센터를 갖다가 따로 기계화 자동화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재고의 편제 및 과부족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과 물을 분류하다 보니까 상류 따로 물류 따로 관리하게 되고, 합리화, 그 다음에 효율화가 되면서 비용도 아끼게 되고 서비스도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상과 물이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상물의 분리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나씩만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짤막짤막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